한 번에 합격 해커스. 다음 상황이 지속될 때 나타나게 되는 전망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할 때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는 거는 환율도 외화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다. 자, 이게 환율이다. 이게 수량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공급이라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외화가 유입되는 거다,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거다, 유출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공급에서 어떤 게 있다? 여러분, 수출했을 때 외화가 공급될까요? 수입을 했을 때, 물품이나 서비스, 물품 같은 걸 수입했을 때 될까요? 수출했을 때 외화고. 그렇죠. 수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지 외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반대급부로서. 그래서 여기는 수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아실 만한 겁니다. 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 가는 걸까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 여행 오는 걸까요? 그렇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 와야지 돈 쓰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외화가 유입되는 겁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 등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수요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입이 되는 거고요. 다음 이건 오히려 외국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외국 투자. 그 다음에 오히려 내국인의 외국 여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환율이 상승된다,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1달러 1,000원이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1달러 만약에 1,200원이다 라고 하면 이걸 환율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 계산하기 편하게 2,000이라고 할게요. 2,000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1,000원이면 몇 달러의 가치가 있었어요? 1달러의 가치가 있었죠. 근데 1달러 2,000원이 말은 1,000원은 몇 달러라는 거예요? 0.5달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면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외화, 달러의 가치는 어때요? 과거에 1달러 가지고서는 메로나, 1,000원짜리 메로나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다면 지금은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환율의 상승과 원화의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 그러나 환율의 상승 하락과 외화의 가치는 같은 방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그래서 여기 방금 봤죠, 수출. 그러니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온 거죠. 외화가 많이 유입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외화, 요거는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화 공급 증가. 그럼 앞에서도 했지만 항상 여러분 뭐든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다운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된다?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전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1달러 1,000원인데 1달러 500원이 됐다. 그러면 과거에는 1,000원이면 1달러였지만 지금 500원이 1달러니까 1,000원이면 몇 달러가 되는 거예요? 2달러만큼의 가치가 있다. 즉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요, 이때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외국 외화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1달러짜리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으려면 1,000원을 들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500원 들고 가도 1달러짜리를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럼 1달러 가면 이제는 아이스크림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미국 여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다 우리 교재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자, 3번. 갑자기 이게 혹시 제가 다른 그 사회 경제책에 있는 거 글 넣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외채 상환 부담은, 자, 외채 상환 부담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과거에는 1달러를 갖기 위해서는 1,000원이 필요했죠. 그러나 1달러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500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외채 상환 부담은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IMF 때 환율 상승이 극심했어요. 막 환율이 그때 막 1달러 600원, 700원 하던 게 1000 막 몇백 원씩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외채 상환 부담은 어떻게 돼?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 해외 유학생들이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갑자기 학비가 2배, 3배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그 학비 부담이 2배, 3배 증가를 한 거예요. 학비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보세요. 1달러 1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비가 만약에 1달러였다면 집에서 부모님이 1달러만 보냈으면 됐는데, 이제는 환율이 상승하니까 그 2배인 2000원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중간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외채 상환 부담도 우리 수입을 하고 난 다음에 물품 대금을 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요 1000원만 있으면 그 외채를 상환했는데, 이제는 2000원이 필요하니까 그때 정말 줄 도산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채 상환 부담, 환율이 하락하면 뭐의 가치가 커진다? 원화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럴 때 외채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다.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경제 문제 풀 때는 요렇게 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요렇게 해요. 원화의 가치가 있고 외화, 달러라고 할까요? 달러 외화의 가치가 있으면 이게 반대라고 했죠. 환율이 하락하면 뭐의 가치가 더 커진다? 원화의 가치.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원화의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는 유리해지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는 불리하다. 이렇게 불리하다 이렇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국인의 미국 여행,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죠. 한국 사람 미국 여행 갈 때 달러 바꿔서 가잖아요. 유리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 외채 상환 부담은요, 원화를 갖다가 원화를 역시 달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부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달러로 환전하는 것은 서두를 필요 없죠. 앞으로 이거 계속 이럴 전망이니까 원화의 가치는 계속 커지죠. 계속 원화를 들고 있고 나중에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요 환율 관련해서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요 기본적인 개념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만 좀 체크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자, 외화 공급 측면. 요거는 우리 교재도 나지만, 자, 이 공급은 여러분들 수출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공급이 뭐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돈이 유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 맞죠? 그다음 외국으로부터 자본, 이거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공급이 아니라 이거 들어오는 거니까 유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공급이라는 거 유출이 아니라 뭡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입, 그렇죠, 유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 역시 유입되는 거고요. 그다음 외국인이 국내 여행하면 역시 유입되는 거. 반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면 그만큼 대가가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수요 측면과 관련되는 거다. 자본 유출 나가는 것, 외국인의 해외 투자 나가는 것, 내국인의 해외, 그러니까 밑에 4개는 돈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수요와 관련되는 거고, 위에 4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유입되는 공급과 관련되는 것.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12번 보세요. 자,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환율이라는 것은 각 나라 화폐 간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이 1달러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하고 1000원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상대 국가 통화 기준 화폐 단위당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요걸 뭐냐면 자국 통화 표시법이라 합니다. 만약에 타국 통화 표시법이라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원에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1원에 얼마 이렇게 안 하죠.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번에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 1200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통화 기준 화폐 기준당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 표시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 통화 표시법을 사용을 해요. 외화는 외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되거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 외국인의 국내 여행 등에서 국내로 공급 유입된다. 이건 수입이 아니라 뭐가 된다? 수출이 바로 공급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의 관광객이 증가할 경우 그랬네요. 자, 여러분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외화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출이 늘어난다? 그럼 수출은 수요와 관련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공급이, 제가 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우. 자, 갑자기 막 땀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자, 이게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 팔았으니까 돈이 많이 유입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거나, 다음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 돈 수로 많이 오죠. 외화 유입이 증가, 즉 공급이 증가. 그러면 여러분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가만인데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환율의 상승은 우리 돈의 가치가 반대라 그랬어요.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하락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옳은 것 하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13번 볼까요?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죠. 근데 자, 13번 보시면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달러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환율이,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올라갈게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고, 그렇죠? 외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이니까 외화의 가치는 높아진다.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2번. 환율의 상승은 우리 돈의 가치가 외화에 비해서, 반대라 그랬죠.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원화 약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화 평가 절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잘못됐네요. 3번. 원화 입장에서 보면 원화 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알겠죠, 여러분들? 4번. 변동 환율 제도는 시장에 의한 환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 시장에 의한 거는 변동이 아니라 뭐다? 변동 환율 제도 맞죠? 고정이 아니라 변동 환율 제도 맞고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요게 그렇다고 완전한 변동 환율 제도라고 정부가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급격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 속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답은 금방 나왔던 거네요.